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듭니다.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2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 연장을 위한 청원서 구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102장을 받았고요. 지난번 작년 9월 28일 해임총회 무산됐을 때 받았던 해임총회 동의서 제출자가 111명인데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1명 중에 이번 102명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에게는 너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서 안내문하고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105장 가운데는 111장 내지 않으신 분들이 대여섯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방식에서 뉴스테이로 돌아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사업시행 인가 연장을 위한 것이었지만 저 속 그 깊은 의도는 뉴스테이 복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구청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강조점은 사업시행 인가를 연장해 주세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조합원 가운데 120명가량은 뉴스테이를 하기를 원한다. 일반 방식을 원했던 사람도 상당수 돌아왔다. 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고요. 그 부분을 구청에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조합장도 사업시행인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시행인가는 뉴스테이 기반의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일반 방식은 사업시행 아직 문턱도 넘지 못했고요. 그래서 조합장도 뉴스테이 기반의 사업시행인가를 연장했다는 것은 여차하면 결국 뉴스테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업시행인가는 이제 3월 말 안쪽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합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방식 하겠다고 해서 조합 사업을 4년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발자국도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건설사 하나를 데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데려오지 못한 게 아니라 올 건설사가 없는 거죠. 두산이니 대림이니 두산하고 대림하고 콘솔을 한다느니 그것도 안 되니까 무궁화 신탁 데려다가 신탁 방식으로 한다느니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작년 하반기에는 이수건설이 들어온다느니 온갖 얘기가 무성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간보기하고 떠났고요.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부동산 경기는 침체 일로로 더 하락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지금 자기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조합에 빚이 100억 있습니다. 그 100억을 안고 당장 100억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외에 또 사업을 진행하려면 1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건설사를 찾기란 쉽지 않은 거고요. 솔직히 건설사들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다 PF 대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건설사 이수건설 조합에서 계속해서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해댔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수건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찰보증금 10억 내기도 힘들걸? 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 회사 속사정이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일반 방식은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아, 현재 집행부 임기가 9월 23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길어야 이제 7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아, 다음 임원 총회를 위해서는 한 2달 전엔 총회 열하지 않겠어요? 7월 달쯤에는 총회 열어야 되고, 그러면 그 임기라는 게 뭐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 안에 건설사 들어오지 못한다 할 때,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조합원님, 우리 일반 방식 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 같은 사람은 염치 없어서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쉽게 표현합니다. 일반 방식은 죽어버렸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살아있다. 잠시 뉴스테이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연장이 안 되면 뉴스테이도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합장도 선청을 했고, 우리 조합원들 100여 명 이상이 동참을 했고, 그래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장, 뉴스테이 원하는 분이 한 120여 명가량 된다고 말했는데, 122명이면 조합원 248명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총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대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조합에서 총회 열었을 때 제일 많이 참석한 게 180명가량 되거든요. 180명이면 120명이 참여했을 때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조합원이 사업 방식을 일반 방식이 아니라 뉴스테이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3분의 2 조합원이 죽은 일반 방식 하지 말고 살아있는 뉴스테이 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것과 사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합 사무실에 가면 일반 방식은 이래서 좋고 뉴스테이는 저래서 나쁘다. 이런 두 종류의 인쇄물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계속해서 선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선동을 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죽은 것과 산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커도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아도 강물을 치고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일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이 부동산 침체의 흐름, 이거를 역류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4년 동안 한다고 했으면서 단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고 조합 사업 4년간 중단시켜서 지금 이 지경 만들어 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사비가 평당 200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평당. 그것도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업 중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르기 전 200만 원 가격으로, 물론 중간에 또 오를 수는 있겠죠. 오르고 그 가격으로 시작할 수 있고, 뭐 지금 200만 원 오른 가격과 비교하면 그게 뭐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정상화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방식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고요. 조합사무실 가면 자꾸 뭐 우리가 방해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방해합니까? 뭐 건설사 들어오려고 하는데 방해해서 건설사가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건설사가 이익이 나는 현장이라면 방해한다고 안 들어옵니까? 어느 조합이든 어떤 건설사든 들어오려면 반대 없이 100%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면 건설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저희는 건설사 상대로 단 한 번도 로비를 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고요. 또 방해한다고 해도 우리 얘기를 들어줄 건설사는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무엇 때문에 건설사 상대로 우리 조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요약하자면, 할 수 없는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마치 죽은 자식 뭐 만지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최선이라고 해도 그것이 할 수 없다면 차선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거 붙잡고 굳이 부려봐야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거고, 지금 현재 4년간 우리 조합은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일반 방식에 참여했던 우리 젊은 조합원이 있습니다. 투자자인데요. 그 조합원이 아주 참 현명한 말을 해요. 쌀밥 지어준다고 해서 기다렸다. 근데 뭐 언제 쌀밥을 지어줄지 기다리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지금 차려져 있는 보리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냐. 쌀밥은 일반 방식을 말하는 거고 보리밥은 뉴스테이를 말하는 건데요. 뉴스테이가 이론적으로는 일반 방식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최선은 아닙니다. 차선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좋은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좋은 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100억 빚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 조합이 실수를 했습니다. 관리처분 수립까지 완료한 것을 깨버렸다는 것이 우리 조합으로서는 굉장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거 깨므로 해서 사업비가요 1,0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반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처분 수립까지 완료한 것을 뒤집었다는 거는요, 뭐 이런 비유 들어서 참 죄송한데 만삭의 아이를 곧 내일 모레면 태어날 아이를 나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행입니다. 이거는 악행. 모르니까 이렇게 저지른 거예요. 알면 겁나서 못 저지릅니다. 저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아내지를 못했는데, 우리 조합에 들어와 있는 브로커와 또 그 브로커하고 손잡은 일부 조합원들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특히 거짓 선동, 거짓말, 그 거짓말로 뉴스테이를 뒤집었는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 조합은 뉴스테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다시 잘못된 것들 수정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합에 가면 2장의 그 인쇄물을 놓고 또 뉴스테이를 막 비난을 해요. 뭐 일리 있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인쇄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인쇄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조합원이 조합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거 가지고 내놓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조합원이 1억을 더 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관리처분 수리 완료한 거 그냥 그대로 갔더라면 1억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건 우리 조합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 인천의 금송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합은 아직 임대분 매각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억이라는 건 무슨 기준으로 1억을 말하는지, 마치 이게 우리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구역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1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책임은 현 집행부에게 있습니다. 왜? 현 집행부가 4년 동안 사업을 중단시켰고 그 사이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1,000억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으로 1억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일반 방식으로 가면 조합원이 1억 더 내는 거 안 내도 되나? 제가 볼 때는 1억 아니라 2억을 더 낼 수도 있는데요.
아, 일반 방식은 공사비 안 올라요?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선동에 지나지 않는 수단이고요.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에 가면 이 인쇄물을 내놓습니다. 이제 이것도 뉴스테이를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처음 우리가 뉴스테이 하면서 유탁과 맺은 공사 금액이 385만 5천 원이에요. 그걸로 했을 때 비례율이 100%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480만 원, 50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제시하면서 비례율이 마이너스 221%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 참 나빠요. 우리는 아직 385만 원에 한 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매각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매각분을 뭡니까? 잡은 걸 가지고 아직 이건 그 예상치인 거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550만 원에다 같이 대입을 하면서 수익 증가분은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220원, 마이너스 300%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550만 원은 이건 이미 물 건너 갔고요. 지금 대전 시내에서 공사비 620만 원 다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사구역 그 건설사 선정총회 했는데 61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620만 원 안 되게 계약을 했노라고 조합장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매각 금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례율이 얼마 날지는 모르는 거고요. 조합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려면 이 뉴스테이에 관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일반 분양했을 때 비례율이 얼마 나올 것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일반 분양을 할 때 공사비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고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나고 거기서 조합원 분양분은 얼마고 그래서 비례율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일반 분양은 하나 자기네 건 제시도 안 해. 제시하면 이거보다 더 악할 거려? 못 내놓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엉터리 같은 수치 노름을 지금 이런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들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뭐 쌀밥 먹고 싶지만 쌀밥이 없으면 안 되면 보리밥 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합은요. 사업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너네가 썼으니까 너네가 갚아. 나는 안 갚을 거야. 자, 그럼 전임자들이 그 돈 100억 쓰는 거 개인을 위해 썼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썼습니까?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100억은 거의 대부분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쓴 겁니다. 설계비 20억 넘어갔고요. 그 설계에 따라서 온갖 그 인가 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비용들이 한 8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그 조합을 위해 쓴 거고 사업을 위해 쓴 거예요. 그게 왜 너네가 썼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조합을 위해서 쓴 거고요. 조합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조합은 전체에 다 책임 있는 거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전임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한 거를 우리는 위임을 받아서 일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거를 뒤집은 사람들이 잘못인 것이지 총회에서 결정난 거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너네가 썼으니까 너네가 갚아라? 이건 이런 말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도 말고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우리 조합은 어쨌든 사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안 해도 돼요. 해산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썼기 때문에 이 100억에 관련된 빚을 단 한 푼이라도 남겨놓으면 청산이 안 돼요. 해산도 안 되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 끌고 있을 게 아닙니다. 이자는요, 숨만 쉬고 있어도 이자는 늘어나고 잠만 자고 있어도 이자는 늘어나요. 우리 조합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설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시간 끌고 조합원 들어오면 거짓 선동하고 이런 거 보여줘가면서 응? 이런 거짓 자료 보여줘가면서 우리 조합에 해당되지도 않는 남의 조합 얘기 가지고 물론 뉴스테이를 버리고 일반 방식으로 간 조합도 있어요. 거기는 그 조합은 그 조합 사정에 맞는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게 맞지를 않아요. 왜? 용적률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용적률 300% 받았고요. 이걸로 사업시행 인가를 낸 거예요. 일반 방식으로 돌이키면 용적률이 200% 초반대로 옵니다. 200 한 10 몇 프로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걸로 기반해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아파트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세대수도 달라지고 그게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 4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300% 뉴스테이 기반의 300%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그 전에 사업시행 인가 내기 전에 214% 내리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정비계획 변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구, 시 이 절차 다 밟으면 1년 넘게 걸려요. 그럼 사업시행 인가 내는데 아무리 빨라도 4년 걸리고요. 그 사업시행 인가 기초로 해서 조합원 분양이고 관리 처분 하는데 또 2년 걸려요. 그럼 뭐 6년 걸리는 거고요. 그게 순조롭게 됐다 해도 착공하려면 또 착공해서 아파트 짓는데 또 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까지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어르신들 분 중에 별세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시는데 10년이면 제 나이도 72이 되네요. 뭐 굳이 여기다 이렇게 재개발에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면. 그렇다고 보면 조합원 여러분 현실과 이상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상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불가피하게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위에 서서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익이 더 날까? 이게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손해가 덜 날까입니다. 일반 방식 10년, 20년 기다려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더 큰 이득이라면 클릭하셔야죠. 뭐 이자가 한 달에 1억 이상 넘어가고 1억이면 우리 조합원 평균 감정가 조합원님 집 평균 감정가가 1억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집 한 채씩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가면 뭐 집 100채 날라가는데 120채 날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가 덜 나는 것. 뉴스테이라고 해서 꽃길은 아닙니다. 이제 이미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도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이득 본다는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추가 분담금 많이 내야 된다고 각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합원 분양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4년 동안 사업이 중단돼서 입은 손해를 누가 보상해 줍니까? 뭐 땅 파서 보상합니까? 뭐 물 떠다 보상합니까? 나라에서 해주나요?
이거는 나라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조합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뭐 이거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하루빨리 결정해야 돼요. 지금 뭐 현 집행부 임기가 9월인데요. 글쎄 뭐 6개월을 버틸지 7개월을 버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분들이라면 빠른 결단을 내리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6, 7개월 안에 뭐 건설사 데려다가 사업 방식 바꾸고 진행할 수 있을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 이 조합 일에 이사로서 감사로서 또 마지막 9개월은 직무대행으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핵심 몇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조합원 여러분들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